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락 여파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연간 결산을 내년으로 미루지 않은 삼성생명은 12월 결산 범인의 이름을 올리면서 어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배당을 받게 된 주주들이 오늘 배당나기를 맞아서 매도세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증권과 금융, 보험 섹터 모두에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배당주들을 대거 사들였는데 오늘은 좀 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는 금융과 증권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전반에서는 배당락 수급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을까요? 예년보다는 배당락에 대한 쇼크는 좀 미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 코스닥 지수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배당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좀 차익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변경이 된 부분이 배당금을 확정한 후에 배당 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올해부터 연말이 아닌 이사회가 정한 기준일에 맞춰서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배당 기준일을 내년으로 미룬 기업이 28%입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연말까지 보유를 해야 하지만 관련했을 때 대다수가 좀 내년으로 대다수 부분이 아니라 한 28% 정도가 내년으로 미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영향은 크게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수 차트도 봤을 때 코스피 지수 처음에 하락해서 시작했다 상승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26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배당락에 대한 쇼크보다는 반도체 쪽에서의 시장 흐름들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한번 봤을 때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해서 시작했다가 지금 상승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에서의 빨간불이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당락에 대한 쇼크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미쳤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서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락 이슈보다는 수급의 흐름이 2차 전지 반도체주 쪽에 쏠리면서 이쪽에 약세가 나타났다고 풀이를 해주셨는데 그럼 보험과 증권, 금융 업종에는 오늘 저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배당락 이후에 좀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관련했을 때 배당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1월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거 역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대표적으로 좀 고배당주로 불리고 있는 우리 금융지주로 좀 예시를 들어볼 텐데 관련했을 때 23년 1월 차트를 보면 배당락 이후에 1월에 저점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차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배당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관련했을 때 내가 한 종목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그 종목을 계속해서 사 모으고 관련했을 때 그 배당이 나오면 다시 그 배당 종목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1월에 조정이 좀 더 나오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1월에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좀 들어가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서도 좋지 않을까. 통상 1월을 저점을 하고 3, 4월에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점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아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부가 깜깜이 배당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면서 일부 기업들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배당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정부 방침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금융주의 경우에는 새해 3월 전으로 좀 매수를 하면 2번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시행 첫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관련했을 때 각 기업마다
배당률이 다르다는 점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배당 기준일이 내년 이사회 이후로 변경이 되었고 이사회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배당락이 다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좀 연말 그러니까 12월 26일까지만 보유를 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트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배당락이 언제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도 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하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따라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이 배당 일이 언제인지가 다르다라는 점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시를 통해서 배당일이 다 다르니까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이야기는 옛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연중 내내 배당주에 투자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좀 적극적인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면은 배당도 주고 혹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고배당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KTNG, SK가스, 고려신용정보, 맥쿼리 인프라 혹은 금융주 이렇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당주를 투자를 할 때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어떻게 포트를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요. 배당이라고 하면 분기 배당도 있고 반기 배당도 있고 연말 배당이 있습니다. 물론 각 기업이 어떻게 배당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내가 어떻게 포트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 예를 들어서 주식은 복리라는 강점이 있죠. 배당 같은 경우도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내가 만약에 분기 배당으로 실시를 하면 분기 배당 같은 경우는 통상 연말보다는 조금 적긴 합니다만 하지만 내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을 받으면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원금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배당을 받고 그거를 또 다시 투자를 하면 복리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연말 배당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물론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봤으면 좀 높을 수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고정적이라는 점을 보면 내가 언제 어떻게 받는지 이거를 통해서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배당주를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대해서만 내가 배당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서 배당주를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잘 짜실 필요가 있다는 점 정도는 좀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짜실 때 좀 잘 유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도 정관 변경이 된 상태로 투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당 기준일을 바꾼 기업의 경우에는 언제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를 봤을 때 질문이 내가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를 투자를 할 때 과연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혹은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투자 목적이 배당주라면 좀 대표적으로 고배당으로 좀 알려져 있는 앞서 이야기한 금융주라든지 맥쿼리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산업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배당에 대한 모멘텀도 더해 있다 정도로만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봤을 때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모멘텀,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저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현대차를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론 11월 이후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연말 배당을 내년으로 좀 미루게 되면서 기관에 대한 그 배당 패시브 자금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가 올해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굉장히 다양하게 하겠다. 배당 성향도 계속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에 대한 성장성,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배당에 대한 모멘텀감을 좀 가진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 안고 오르긴 했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관련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리튬에 대한 부분밖에 없다는 점. 굉장히 크게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포스코홀딩스만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떼어놓고라도 2차 전지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투자 목적이 배당인지 시세 차익인지를 한번 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배당 나기를 맞아서 배당주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현대차 쪽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에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자동차 섹터의 전반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기아라든지 현대차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차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아의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에서 박스권 라인대 뚫고 지금 9만 6천 원 라인대에 계속 올라와 주고 있는데 주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도 10만 원 라인대 그러니까 전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섹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아인데 지금 5일선을 닿으면서 지지를 하면서 계속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반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방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쪽은 현대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점에 관련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미국에서 최다 판매를 기록을 했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누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11조 원, 올해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동차 섹터 역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 대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박스권 라인대를 아직 뚫지 못하고 뚫으려고 움직이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당장 현대차를 100%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매수를 해라라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접근해라라기보다는 조금 눌리면 눌릴수록 조금씩 더 매수를 해야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19만 2천 원 라인대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약간 넘어선 22만 원 라인대. 아무래도 21만 원, 2만 원 라인대에서 박스권 상단 라인이다 보니까 저항이 조금 거셀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손절가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17만 4천 라인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현대차는 손절은 없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만큼 현대차가 눌릴수록 좀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